준윤이 안녕. 참, 너네가 한국에 있어도 만나기가 어렵다. 이제 입국한 지 일주일 됐는데 딱 1시간 맞지? 오히려 한국에 있는 게 더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 오늘 유난히 갈매기 맞나? 갈매기들이 너무 가로등에 아유 눈부셔 엄청 앉아있네. 오늘도 엄청 덥거든. 오늘도 막 36도까지 올라간대. 오늘은 36도까지 올라가는 이 더운 날 쟤네는 왜 시원한 한강 물에 안 있고. 근데 갈매기들이 다 입을 벌리고 있다. 더워서 그런가? 아니면 이모가 차에 있어서 안 들려서 그렇지 쟤네 지금 다 뭐 노래하는 중인가? 이모가 그걸 봤거든. 새들이 그 도시에 사는 새들이 너무 더우면 부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그래서 쟤네가 근데 더우면 나는 그늘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다리 밑에나 뭐 나무 밑에나 그늘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더워 죽겠는데 굳이 지금 다들 강변북로에 가로등 위에 앉아가지고는 해를 직사광선을 받으면서 입을 벌리고 있어. 아, 더우니까 그늘 가야지 그 생각 못 하는 걸까? 애들이 뭐 이유가 있겠지. 뭐 털에 있는 지금 나쁜 뭐 그런 걸 좀 살균하고 있다든지, 뭐 하루에 햇빛을 좀 일정 시간 이상 받아야 갈매기들이 힘이 난다는. 태양열 전지도 아니고 에어컨 틀고 그늘이나 건물 안에 들어가 있기 바쁜 인간으로서는 저렇게 지금 가로등 자체도 뜨거울 텐데 열받아가지고. 이모는 갈매기들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모 주말에 책 진짜 많이 읽고, 책을 두 번인가 3번 읽었는데 하나는 한 500페이지 되는, 이모가 말했던 얼마 전에 돌아가신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일본 추리소설 엄청 잘 쓰시는 작가님 계신데, 그분이 24년에 내셨던 가공범이라는 책 하나, 좀 도톰한데 그건 추리소설은 진짜 빨리 읽히거든. 그거 하나 읽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오랫동안 읽다가 드디어 이제 끝난 책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고 과학 소설인데, 공상과학 소설인데 영화를 먼저 봤어. 이모는 영화를 먼저 보고, 사람들이 영화도 재밌는데 책이 더 재밌다 막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 그래서 궁금한 거야. 왜냐면 이모가 이 책 쓴 작가님이 책을 요 한 권만 쓴 게 아니라 예전에도 책을 하나 쓰셨었거든. 마션이라는 책을 쓰셨던 분인데, 그때도 영화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책을 읽었는데 책이 진짜 재밌었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영화 먼저 보고 이제 책 읽고 그렇게 했지. 그거 읽고 그 다음에 한국 소설인데 좀 이것도 공상과학에 기반한 소설인데
봄날의 귤을 좋아하세요? 원래 세계문학 전집 명작 중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책이 있어. 아마 그 제목을 좀 유사하게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제목 스타일이랑 표지 디자인은 좀 이모는 별로였거든. 이모는 너무 막 그렇게 뭐랄까, 그것도 유행인데 책 제목을 너무 문장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거든. 거부감이라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보통은 단어나 아주 짧은 글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단어 하나나 아니면은 단어 뭐 두세 개를 조합해서 책 제목을 만드는 게 이제 보통인데, 뭐 예를 들면 이모가 읽었다는 것처럼 뭐 프로젝트 헤일 메리, 아니면 뭐 고래, 모순,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 최근에 이모가 읽은 책 제목들이 생각이 안 나네. 뭐 오연의 질병과 필연의 죽음. 이것도 조금 길지만 문장은 아니잖아.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가공범 이런 식으로 되게 짧은 게 보통은 책 제목인데, 한 5년, 10년 정도 됐나? 전부터 좀 이모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책 제목이 범람을 해. 범람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컵에 물을 따를 때 넘치게 따르면 안 되잖아. 넘치게 따르면 안 되고 딱 마시기 좋게 따른 다음에 마셔야 되는데,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 콸콸콸 이렇게 넘치지, 컵 밖으로. 그래서 넘치는 거를 범람이라고 하는데, 대신에 뭐 컵이나 이렇게 그릇처럼 조그만 거에서 넘치는 거는 범람이라고 안 하고, 강이나 뭐 아니면 집 근처에 있는 뭐 조그만 냇가, 그런 식으로 좀 좀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이제 범람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조금 많은데 싶은 게 아니라, 와 이거 진짜 많다, 너무 많아서 넘친다 할 때 범람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모가 아까 이모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제목을 가진 책이 범람을 한다는 거는, 그런 책이 처음에 한두 권 나왔을 때는 뭐 제목 특이하네, 뭐 그래 저런 제목이 있을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막 그런 제목을 가진 책이 너무 많은 거야. 그냥 막 생각 없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막 이러고 막 따라서 그런 스타일의 제목을 지은 책들이 너무 많을 때, 이제 북샵에 책방에 책 서점에 그런 책이 범람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그래서 봄날의 귤을 좋아하세요도 이모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책 제목은 아니어서 빌릴까 말까 했는데, 그 작가님이 쓴 책을 이모가 올해 초인지 작년에 읽었는데 재밌었거든. 테스터라고. 그것도 이제 SF인데 너무 어렵지 않고 한 중고등학생들이 읽기에 괜찮은 정도로 쉬운 소설이야. 그래서 이번에도 뭐 빨리빨리 잘 읽히겠다 해가지고 읽었는데 재밌었어. 한
그런 책은 한 2-3시간 만에 읽을 수 있거든. 그래서 어저께 오후인가 뭐 밥 먹고 저녁인가 읽기 시작해서 다 읽었지. 약간 내용이 그런 거였어. 이제 가족이든 아니면 친구든 가까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렇지 않으면 좋지만 뭐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모가 인터넷 세상에 이제 버추얼로 이모가 막 집 꾸미기 게임을 되게 열심히 했어. 그래서 현실에는 없는 집이지만 이모 아이디 패스워드로 어떤 게임에 로그인을 했을 때 거기 게임 속 세상에는 이모가 지어놓은 집이 진짜 멋있게 있는 거야. 거기에는 뭐 쭈니가 이모 그려줬던 그림도 이모가 스캔해서 그 집에 걸어놓고, 윤희가 이모랑 찍었던 사진도 이모가 거기다 걸어놓고, 뭔가 버추얼 세계지만 진짜로 진짜 이모가 거기에다가 갖다 놓은 아이템들도 많고 이모 취향이 다 반영이 된 집인 거야. 거기 뭐 가면은 강아지도 있고 이모가 좋아하는 나무, 꽃 이런 게 막 다 있어. 근데 어느 날 이모가 하늘나라에 갔어. 근데 쭈니랑 윤희가 어쩌다 보니까 그 게임에 접속을 하게 된 거야. 이모 아이디 패스를 어떻게 알게 돼서. 너무 신기하잖아. 와, 우리 이모가 게임 속에서 이런 집을 만들어놨는지 몰랐는데 너무 신기하다 이러면서 막 집도 구경하고 이모 집 마당도 구경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모는 이제 죽었으니까 없지만 그 게임 속 집은 남아있으니까 막 구경하는데 저쪽에서 쭈니윤이 이모 오랜만에 접속했네? 이러고 어떤 게임 속 친구가 말을 거는 거야. 쭈니윤이가 놀라겠지. 사실 나 이모 아닌데, 나 쭈니인데, 나 윤인데 저 친구는 내가 이모인 줄 아나? 이러면서 어색하게 안녕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겠지. 그래서 그런 내용의 좀 독특한 이야기야. 저 친구는 누굴까? 저 친구는 누군데 이모가 하늘나라 간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말을 걸지? 이모가 하늘나라 가서 막 엄청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접속했는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나 이모 아니라고 말해야 되나? 말하지 말까? 저 사람은 왜 누군데 우리 이모랑 친구지? 뭐 그런 궁금함이 많이 생기겠지. 그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야.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한 번에 싹 읽었어. 왜 봄날의 귤을 좋아하세요라는 제목인지는 책 마지막까지 읽으면 알 수 있게 돼. 너무 어렵진 않고, 그래서 그냥 뭐 초등학생 읽기엔 좀 SF적인 세계관 구축이 좀 어려우려나? 중학생 정도만 돼도. 아니야, 초등학생 중에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뭐 그런 책도 있었고, 다 책을 읽어버려가지고 이모가 어저께 밴딩머신에 책을 반납하고
새로 4권을 또 빌려왔어. 원래부터 읽고 싶었던 책도 있었고 처음 보는 책인데 작가님 이름이 익숙해서 빌려온 것도 있었고 아니면 잘 모르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재밌다고 사람들이 이거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해서 이제 갖고 온 책도 있었고 그리고 주말에 이모가 또 하나 읽었던 게 맨날 너무 소설이랑 SF만 읽으면 가끔 진짜 있었던 일을 읽고 싶기도 하거든. 그때그때 좀 읽고 싶은 게 계속 바뀌는데 그래서 실제로 글 쓰는 사람이 자기가 정말 겪었던 일을 쓴 글을 읽는 것도 가끔은 좋아하는데 그런 거를 에세이라고 해. 에세이라고 하는데 이모가 요즘에 되게 저 사람 너무 재밌고 유쾌하다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이 나오는 어떤 프로가 있으면 꼭 챙겨보는 사람이 있는데 원소윤이라는 우리나라 여자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 하시는 분이야. 스탠드업 코미디가 뭐냐면 막 보통은 드라마나 영화나 코미디나 다 어떤 연극같이 이렇게 뭐랄까 상대방과 이 말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건데 스탠드업 코미디는 혼자 하는 거야. 혼자 관객들이 앞에 앉아 있고 자기가 혼자 마이크를 잡고 몇 가지 이렇게 스크립트는 있겠지. 뭐 이런 농담을 해야지 저런 농담을 해야지라는 어떤 큰 이제 프레임은 있겠으나 그냥 그날 온 사람들의 뭐 나이나 저기 뭐 웃긴 안경을 쓴 사람이 있네. 저 커플은 되게 너무 예쁘다. 저기는 엄마랑 딸이 같이 왔네. 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이렇게 개그 말하는 걸 좀 그때그때 막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그런 건데 또 원소윤이라는 그 코미디언이 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책도 내신 분인 거야. 그리고 그 책이 꽤 여러 사람들한테 너무 잘 쓰여진 책이다. 너무 재밌는 책이다. 정말 좋은 책이다라는 칭찬을 받았던 책인 거야. 그래서 계속 궁금했는데 뭐 좀 기회가 닿지 않아가지고 밴딩머신에 없었으니까 이모는 밴딩머신에 있는 것만 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읽었는데 재밌더라고. 이모는 사람마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책 스타일이 다른데 이모는 간결한 심플한 문장, 담백한 문장이 좋아. 예를 들면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 짝꿍이 감기에 걸렸다. 그래서 점심을 혼자 먹었다. 슬펐다. 뭐 이렇게 조금 짧게 사실 위주로 이렇게 쭉 나열하는 그런 책이 좋아. 너무 막 이렇게 꾸미는 말이 많고 뭐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문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덕지덕지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막대기에 지점 막대 아니야. 무슨 예를 들 수 있을까? 뭐 막대기에 뭐
흙이랑 물로 막 이렇게 뭘 묻히는데 그게 예쁘게 매끈매끈하게 붙는 게 아니라 막 되는 대로 그냥 막 이렇게 방망이처럼 막 갖다 붙이는, 그러니까 뭐가 잔뜩 붙어는 있는데 되게 불필요한, 굳이 안 붙어 있어도 되는 것들이 붙어 있는 걸 표현할 때 덕지덕지라고 얘기를 하거든.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라고 하면 되는 거를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가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나는 오늘 파란 하늘을 보며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보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터덜터덜 학교로 갔다. 이거는 막 그렇게 지저분한 문장은 아닌데, 아무튼 뭔가 문장이 좀 깔끔한 거를 좋아해. 대신에 그 문장이 힘이 세야 돼. 근데 아무튼 원소연 씨 글은 담백한데 힘이 세더라고. 그래서 이 작가님은 정말 심상치가 않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작가님이다. 라고 바로 느꼈지. 왜냐면은 원소연 씨가 이모보다 많이 어릴 텐데 그렇게 힘이 센 문장을 쓴다는 거는 작가님 생각이 힘이 세다는 거거든. 그래서 재밌게 읽었어. 최근에 읽었던 에세이 중에 꽤 힘이 세서 이모가 이거 아주 오랜만에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펀치 맞으면서 읽는 느낌을 받았어. 그 펀치라는 게 이모를 막 때려가지고 막 아프게 하고 너무 아파 막 이게 아니고 우와 이렇게 놀랐다는 뜻이야. 그리고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여름이라 가지고 이모가 이불, 베개, 그 다음에 매트리스, 커버, 뭐 몸에 닿는 침대 위에 모든 것 있지, 그런 거를 싹싹싹 다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건조를 하고 뽀송뽀송하게 침구를 싹 갈았지. 집에 있는 세탁기로는 커버들밖에 세탁을 못해. 이불이 안 들어가. 그래서 이불까지 싹싹싹 깨끗하게 세탁하고 싶을 때는 이모 집 근처에 있는 그런 코인 세탁소라고 해야 되나? 근데 주인이 계시진 않는데 그냥 이모가 카드로 결제하면 세탁도 한번 싹 하고 건조기로 옮겨서 건조도 싹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 가서 세탁 맡기고 세탁되는 동안 책도 반납하고 이마트 가서 오이랑 뭐 이런저런 것도 사오고. 요즘에 오이가 인터넷에서는 막 그렇게 싸진 않은데 이마트 가면 요즘에 오이가 싸더라고. 원래 오이가 그렇게 비싼 채소가 아니야. 되게 싼데 인터넷에서만 그렇게 비싼가? 인터넷에서는 하나에 한 1,000원꼴로 팔거든? 근데 이마트 가면 요즘에 5개에 한 2,000 얼마인가 3,000 얼마인가 조금 할인해. 그래가지고 그걸 이모
오이 참치 비빔밥 좋아하니까 여름에. 오늘은 점심에 오이 연어 양파 비빔밥 먹으려고 도시락 싸왔거든. 오늘 36도, 36도까지 올라가니까 와우. 도시락 먹을까 싶어서 싸왔는데 모르겠어. 출근해서 이모가 근데 또 11시부터 12시까지 회의 있고 회사 친구랑 뭐 밖에 나가서 먹을까? 뭐 얘기 나오면 밖에 나가서 먹고 아니면 싸운 거 먹고. 이모가 요즘은 아니지, 꽤 됐는데 마음이 좀 어지러워서 회사에서 무료로 해주는 심리 상담 받는다고 했잖아. 거기에서 선생님한테 숙제를 받은 게 있었어. 뭔가 내가 하는 생각이 사실보다 좀 부풀려지거나 사실과 다른데 나 혼자 막 마음속으로 끙끙 앓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하면 그거를 좀 분석해서 적어봐라, 이런 숙제를 받아서 적고 있는데, 오해, 잘못 생각해서가 아니라 진짜 팩트인 경우도 있어가지고. 어머, 저 토끼 너무 귀엽다. 무슨 광고일까? 아무튼 그런 것도 적고 있고, 뭔가 일기는 원래 맨날 쓰고 책도 읽고 이불 빨래도 하고. 더워서 요새 산책을 못 하겠어. 그냥 뭐 마트 갔다 오고 이불 빨래하러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이제 움직이는 거만으로도 사실 뭐 만보가 차긴 하는데, 근데 오늘은 걸어야지 이러고 걷는 거는 너무 어려워. 빨리 막 그늘 가고 싶고 집에 너무 가고 싶고 너무 더워서 막 맨날 35도 막 이러니까 밤이 돼도 덥고. 그리고 한번 나갔다 오면은 티셔츠랑 바지랑 막 속옷이랑 땀이 뻘뻘 나서 다 세탁해야 된단 말이야. 여름에는 속옷을 여러 개를 갈아입어야 돼. 너무 더우니까 나갔다 오자마자 막 샤워하지, 옷 갈아입지, 로션 바르지. 여름에는 자원 낭비를 많이 하게 돼. 에어컨도 틀어야지, 아이스크림도 사 먹어야지. 서울 여름이 이렇게까지 덥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맨날 36도, 35도인 도시가 됐을까? 진짜 더워도 막 32도 막 이랬었는데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미친 듯이 더워지는 것 같아. 어쩔 수 없겠지. 뭐 전 세계가 다 이러고 있으니까 서울만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서울은 에어컨이라도 많지. 파리나 스페인이나 이런 유럽은 에어컨도 없어서 사람들 너무 힘들어하던데. 쭈니윤이네 집에도 에어컨 없지. 네덜란드는 1년에 한 일주일만 30도 넘으니까 에어컨이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모 오늘 일하고 도시락 먹고 회의하고. 나 회의하고 도시락 먹는구나. 이번 주도 너무너무 바쁘다. 너무너무 바쁘고 화날 일도 많을 것 같고. 벌써부터 오늘 겨우 월요일인데. 아무튼 또 나중에 얘기할게.